동아시아사 친구들 1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사람 진선이 옥하간으로 찾아와 부채 2개를 나에게 선물하며 말하였다. 슈리성이 계신 우리나라 왕께서 여러분 슈리성 이거 어디 수도잖아요. 얼마 전에 뭐 불나가지고 뉴스도 나왔는데 약 20년 전에 나의 아버지를 사신으로 선발하여 조선에 파견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다녀오시고는 당신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시어 항상 은혜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대인과 친하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서는 공물을 바치는 일로 가의 나하를 출발해서 푸젠포 정사에 배를 정박한 뒤 항저우에 이르러 푸젠 복건성의 포정사에 배를 정박한 뒤 항저우에 이르러 운하를 타고 경사 수도에 도착했다고 한다. 가국가는 어딜까요? 수도 나하, 왕 있는데 슈리성 이거 류쿠죠. 류큐 이거 여러분 명나라가 해금 정책 이런 거 펼치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한 나라. 오늘날의 오키나와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명예 해금 정책으로 중개무역이 발달하였다. 나머지도 알아봐야 될까요? 알아봅시다. 자, 우선 류큐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교과서 102쪽 명예 해금 정책, 바다로 나가는 거 금지하는 정책으로 중개무역으로 번성한 류큐 명예 사절을 보내 도자기 생사 등을 수입해서 도자기랑 이거 여러분 생사는 노예고치라고 했어요. 이런 걸 수입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팔았으며 조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물건을 팔기도 했다. 이로써 류큐의 수도 나하는 국제교역으로 번성하였다. 류큐 왕국의 나하항. 그래서 이거 여러분 슈리성도요. 이거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오키나와 상징 없어졌다. 696 역사 슈리성 전소. 이거 5년 전 뉴스로 나오죠. 불 탔대요.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 슈인장은 그 에도 막부의 무역 통제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도 막부의 허가를 슈인장을 발급받은 상인에게만 대무역을 허가하는 거. 그래서 붉은 도장이 꽝 찍혀져 있는 거 갖고 있어야만 슈인장 갖고 있으면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아니다. 3번 이거 여러분 지금 슈인성과 슈인장 일본 무역사는 신용을 높였다. 여러분 명은요 그 이례적으로 청하에 되어 온 정도 있었지만 쭉 그냥 국가가 해금 정책을 쭉 했어요. 근데 명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이제 그 타이안에 이런 반청 폭명 정성공 세력이 막 계속요 명나라를 도로 세우려고 막 그 명나라 복구운동 이런 거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 타이완의 정성공 반청 세력이랑 연합할까봐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이사를 가게 하는 청계령으로도 해금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강희제 때 이제 여러분 청나라 그 세우는데 도움을 준 그 있잖아요. 명나라 장군 오상계 후손들 오상계 뭐 상가이 경계무 같은 쓰리번들 명나라의 반역자이자 청나라한테 도움을 준 명나라 장군들 후손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면서 사건 정책 이런 거 하면서 번의 규모를 줄여버리니까 이제 일으켰잖아요. 일으켰는데 그 3번의 난을 강희제가 진압하고 그리고 대만에 있는 정성공 세력도 후손도요 이제 없애버림으로써 청계령이 해제되잖아요. 출항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청나라 상인이 나가사키 출입해서 교역화해서 이제 일본의 은이 급격하게 나갔다. 무역량이 확대죠. 그래서 일본에서 에도 막고는 은 유출을 막고자 뭐를 발급했다. 여러분 이거 일본에 입항하는 중국 상선에 발급하는 무역 허락증은 심패. 이제 믿음으로써 서로 교류하는 여러분 폐 증서 이거를 줘서 이걸 받은 그 중국 상선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선박수와 무역량을 제한했다.
그래서 은 수출도 안 하고 이제 굴이나 해산물 이런 걸 바꾸었다. 뭐 이거 너무 은 유출이 심해지니까. 자, 그래서 휴인장을 발급해서 대무역 통제했다. 이거 에도 막부의 무역 통제체 이걸로 돈 벌어 먹었다. 정시세력 근거진 타이완 점령했다. 강희제 때. 그래서 청기량 해제. 자, 4번 물라카를 점령해 향신료 무역을 전개했다. 물라카 점령. 여러분 물라카는 말라카 그 반도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있는 끄트머리 여기 여러분 싱가포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물라카는 아라비아, 인도, 동아시아를 연결한 중요한 경유지였다. 14세기 이슬람 세력이 세운 물라카 왕국은 동서 중개 무역을 번영하였으나 포르투갈이 물라카 왕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다. 이후에는 뭐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지배하면서 유럽 국가들 동아시아 진출 거점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 포르투갈이 물라카 왕국을 점령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물라카를 점령해서 향신료 무역을 전개하거든 누구? 포르투갈. 자, 5번 맥카트니 사절단의 통상 확대 요구를 거절했다. 누구냐면 그 청이 유럽과의 대무역을 광저우로 제한하고 이곳에 설치된 여러분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허가하는 강동무역 체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영국은 그러니까 이제 막대한 양의 이제 그 적자를 보니까 그 청나라의 그거 뭐 차 비단차 도자기가 너무 인기가 좋은 그 품목이어서 이제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출되니까 좀 무역기간, 거래 장소, 교육법 등을 자유롭게 좀 허용해 달라. 어떻게 강동에서 공행을 통해서만 우리 보고 무역하라고 하냐. 영국이 맥카트니를 보내서 볼멘 소리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땅이 넓고 안 나는 물건이었거든. 너를 그냥 너네 나라를 그 봐봐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다양한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적인 창구 강조의 개설라도 지시했고 너만 영국만 강조에서 무역하는 거 아니고 다 서양 오랑캐들 다 거기서 하는데 왜 니 혼자만 불만이냐 하면서 이제 그 걸륭제가 그 맥카트니의 그 요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조약 협상도 사절단의 목적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걸륭제는 여러분 강희제, 옹종제, 걸륭제 이제 그 청나라의 3대 그 이제 여러분 통치 잘하던 황제의 마지막 걸륭제예요. 그래서 이거 맥카트니 사절단 통상학계 요구를 청나라 걸륭제가 거절했어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야 너네들한테 관용을 베푸는 거다. 우리 안 나는 게 없고 너네랑 무역 안 해도 상관없거든 하면서 강동무역 체제를 좀 폐지하고 자유롭게 해달라는 맥카트니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가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카타 상인 가미야 주테이가 기술자를 데려 새로운 방법으로 뭐를 생산하기 시작했대요. 이 방법은 무쇠 하루에 재를 둘러놓고 강석과 납을 채운 다음에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숯을 피워 녹이면 납은 재 안에 스며들고 가만 제2에 남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실버, 은이 중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부터 은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 이암이 강산 이런 데서 뭐 여러분 이제 순수 은을 쉽게 추출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은 생산을 했다. 여러분 이게 뭐 아까 무쇠 하루에 이제 재를 둘러놓고 뭐 강석과 납을 채운 다음에 깨진 질그릇으로 뭐 깨진 질그릇 사방을 덮고 숯을 피워서 녹이면 납은 재 안에 스며들고 은만 제2에 남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그래서 재를 이용한다. 재회 그리고 뭔가 불어넣고 이제 가열해서 뽑아낸다. 해치 그래서 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연산군대 우리나라에서 뭐 노비가 이 기술을 발명했다. 노비 2명이 발명한 건데 이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치법을 그 회치법이 대중화돼서 막 쓰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국제 무역에서 이제 은 수요가 막 되게 필요했던 일본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은을 쉽게 분리해낸 거예요. 이제 강석에서 은만을 분리해내는 걸로 해서 일본이 이때 은 생산량이
교과서 보시면 여러분 전 세계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은을 생산했다. 우리 여러분 해치법의 전례 덕에 그래서 조선의 해치법이 도입되어서 생산량이 급증했다. 그래서 재정 확보에 열을 올리던 각지의 영주 다이묘 대명들은 은강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조선 전기니까요. 센코쿠 시대 저것들은 치열하게요. 그거를 무르막지막부 후기에 이제 여러분 전국시대 센코쿠 시대 때거든요. 자, 그래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갈레온 무역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여러분 그 에스파냐의 무장 상선이 갈레온이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의 아카풀코 이런 데서 이제 은강에서 막 개발한 거, 빼온 거, 이런 포토시 강산 이런 데서 그거 신대륙에서 가져온 은을 이제 갈레온 무역을 통해 이게 중국으로 들어왔다. 왜냐면 중국이 여러분 여기 사카테카스 은강, 포토시 은강 이런 게 여러분 아카풀코 항을 통해서 어디 이거 여러분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서 명청으로 들어왔다. 왜냐하면 명가청이요 은으로 이제 조세를 납부하기 시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경제 발전으로 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은값이 유럽보다 2배 정도 비쌌다. 그래서 여러분 2배나 더 돈을 쳐주는 그 명으로 이제 은이 다 몰려들었다. 이제 경제 발전하니까 돈으로 은을 주로 쓰니까요. 은값도 같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이 대량 유입되니까 은이 넘쳐나니까 이제 명대는 은본위 경제 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돈의 기준이 은이 된 거예요. 조세제도도 변화시켜서 16세기 후반부터 1조 편법.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걷는 지세랑 사람한테 걷는 정세 있죠. 장정, 인정한테 걷는 정세 이런 것을 각각 1조화해서 지세로 1조화, 정세로 1조화해서요.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1조화해서 그 지세랑 정세를 은으로 걷는 법이 1조 편법이잖아요. 수십 가지에 달하던 지세와 요역을 지세와 이제 인정한테서 걷는 일하게 시키는 요역을 단순화해서 은으로 내게 한 조세 제도. 그래서 여러분 명나라 때 이제 장거정의 1조 편법. 그 다음에 여러분 청나라 때는 인두세를 지세에 포함해서 은으로 징수하는 인두세를 지세에다 포함시켜서 은으로 징수하는 지정은제. 이런 걸로 이제 은으로 징수했다. 그래서 1조 폰페 세금 납부에 이용된 거 실버 맞아요. 갈레온 무역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됐다. 초량 외관을 통해 조선이 수출한 주요 상품이었다. 여러분 조선은요. 그렇게 은강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치법도 안 했죠. 막상 만들고 안 했잖아요. 조선이 수출한 주요 상품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인삼 대왕 고운이라고 해서 그 이와미 은강에 보면 여러분 아까 부산의 초량회관을 통해서 제일 수출이 잘 되던 게 인삼이에요. 그래서 조선과의 인삼거래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인삼대왕 고운이라는 그런 은하를 주조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인삼이 고액의 여러분 약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덩이를 인삼을 사기 위한 여러분 은하를 별도로 만들 정도로 이제 인기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량회관을 통해 조선이 수출한 주요 상품은 인삼. 정답은 기억니은. 넘어갈게요. 13번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포고문의 조치가 시행되자 영국은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분 영국이 이를 고실로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편청은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5개 항구 개항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1차 편전쟁, 1차 중령전쟁인 의 결과 맺은 난징조약,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 그러면 이 포고문 흠차 대신 임칙서가 알린다. 여러분 흠이요 항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흠차 항제가 명령해서 여러분 그 파견한 그런 큰
신하 임칙서. 얘가 뭐 했어요? 강조에 들어 동성한 실태를 살펴보니 얻어간 이윤 매우 많다. 이것은 우리 황제폐하께 천하를 공평하게 대우하셔 너희에게 무역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는 은혜 감복해서 법을 지켜야 할 것인데 어찌 몸에 해로운 아편을 가져와 우리 백성의 제품을 가로채고 임명을 해친단 말이냐. 너희는 즉시 법을 준수하여 아편을 빠짐없이 가나에 제출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력을 동원해서 아편을 모두 몰살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편을요 그 몰수하고 막 소각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자신들의 중요한 뭐예요? 그거 판매 물품이 아편을 그거 압수당하고 이걸 여러분 임칙서가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빡친 중국이 자유무역을 왜 안 하냐 너네들 하면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청나라가 패하고 난징조약을 맺었는데 난징조약은 여러분 뭐가 규정되었어요? 짱 쉬운데 정답 뭐 2번 홍콩 하량 규정을 포함했다. 이게요 여러분 난징조약이 강남 지역에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했다. 그리고 영국의 홍콩을 떼어서 양도해줬다. 그리고 영국에 홍콩을 넘겼다. 또 이제 영사재판권 이거 영국인에 관련된 재판은 영국인과 중국인이 서로 이제 뭐 영국인이 중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그 재판 누가 한다? 영국인이하고 영국 법대로 한다. 최국 대우 이거 알죠? 여러분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로 대우해 준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 뭘 줬을 때도 그 혜택을 그대로 이제 우리한테 준다. 이게 난징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앞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애국과 맞는 불평등 조약이 원형이 됐죠. 이거 여러분 미국의 중재로 체결되었다. 이거는 그 여러분 러일 전쟁 결과 뭐예요?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가 미국에 있는 항구거든요. 근데 미국 중재로 체결된 거. 그 다음에 기독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한 거는요. 그 여러분 2차 아편 전쟁이 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여기 교과서에 나오나 2차 아편 전쟁에 영국이랑 자기들 이제 영국은요 그 뭐라고 하냐면 그 2차 아편 전쟁보다 영국이랑 그 영국이요 아직 항구를 5개 개항했지만 그 강남 지역에 5개 항구니까 그 뭐더라 내륙에도 그리고 중국 전역에도 다 항구를 개항하고 싶으니까 이제 저 무역 확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트집을 잡는데 그때 여러분 에로우호 하살호의 깃발 우리 영국 깃발을 마구 누구들이 내렸다 하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에로우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프랑스까지 끼어들어요. 프랑스는요 자국의 선교사가 살해당했다 해서 여러분 영프가 연합해서요 이제 쳐들어오는 게 2차 아편 전쟁입니다. 그 2차 아편 전쟁 결과로 이거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인천과 같은 그거 수도 앞에 항구 텐진에서 텐진 조약을 맺는데 여러분 프랑스 선교사가 살해됐다고 우리 선교사 죽었단 말이야 하면서 프랑스 그것도 같이 참 여러분 영국이랑 한편 먹고 이제 중국 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뭐요? 기독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5개 항구만 개항하니까 너무 우리 재미를 못 본다. 그래서 항구를 추가로 몇 개 개항했다. 10개 더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사절이 수도 어디에 있을 수 있다? 베이징에 있을 수 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 텐진 조약을 비준하로 수도 베이징으로 오는 것을 막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수도가 함락당하고 굴욕적인 여러분 베이징 조약을 다시 맺게 되는데 이 베이징 조약이 텐진 조약 내용 그대로 플러스 알파로 뭐 영국에 이거 여러분 홍콩섬 있잖아. 홍콩섬 말고 이제 대륙 쪽에요 9개 영이 꿈틀꿈틀 하는 것 같은 구룡반도 대륙 쪽에 붙은 구룡반도까지 이제 영국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복음의 자유를 인정하였다는 여러분 2차 아편전쟁 결과인 뭐요?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은 여러분 실제로 비준되지 않았고 베이징 조약으로 비준되면서 베이징 조약이 텐진 조약 내용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 구룡반도 할양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차 아편전쟁 결과예요. 아니에요.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 허용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 의하단 운동 진압하고 난 의하단 운동이 8개국 연합군이 진압했잖아요. 진압하고 난 결과로 이제 맺은 신축 조약, 그 베이징 의정서가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 허용이잖아요. 땡. 그게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 간섭의 원인이 된 건 뭐예요? 여러분, 청일 전쟁 결과로 일본이요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가고 그리고 요동반도랑 타이완, 대만선까지 떼갔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 요동반도 가져간 거에 대해서 요동반도를 노리고 있던 항상 그거 얼지한 부동항을 그거 얻고 싶어하는 러시아는 요동반도 내가 탐내고 있었는데 그 일본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러프도 왈왈왈 몰고 와서 그 여러분 러프도 네, 불독 데리고 와서 러시아가 도로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되돌려주게 하잖아요. 근데 간섭의 원인이 된 게 뭐예요? 청일전쟁 결과로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뭘 가져가서 이 요동반도 가져가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정답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4번. 가나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옳은 것은 이거 나는 어렵던데. 자, 보겠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동아시아 철도의 역사. 땡땡얼 땡땡일. 도쿄의 사이와이 바시 고몬에 도착하니 신바시역까지 거리 양쪽에 군대가 모여 있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며 천황이 접근을 알리자 궁정복장을 한 기병과 마차가 들어왔다. 궁중이 행렬을 따라 몰려들었고 오전 10시에 열차가 증기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도쿄를 떠났다. 어느덧 오전 11시 개통식이 열리는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뭐요? 그 철도가 개설되었다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독립신문 1897년 독립신문 나왔잖아요. 보겠습니다. 화륜차가 인천에서 영등포로 와서 경성의 내외국 빈객들을 영접하여 오전 9시에 경인철도 개통식이 열리는 인천으로 향했다. 화륜차 구르는 소리는 우레같이 천지운동과 기관차의 굴뚝연기는 한도 솟아오더라. 대략 80m 인천에 순식간에 당도하더라. 경인선이 열렸구나. 자, 가나시기 동아시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요코하마로 가는 철도 그리고 경인철도 이거 언제 만들었는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철도 교과서 몇 쪽이냐면 147쪽입니다. 철도는 1825년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청과 일본에서는 1870년대 철로가 부설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여러분 1868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되어 몇 년? 1872년입니다.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됐다. 그래서 10시간 걸어 다니는 거리를 53분 만에. 한국에서는 여러분 서울과 인천 경인선이 최초로 개통됐다. 1899. 그 요코하마가요, 여러분 도쿄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항구입니다. 우리나라 인천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도쿄와 요코하마 여러분 철도가 가장 먼저 언제 1872년에 개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과 인천이 언제 1899년 여러분 수정할게요. 독립신문은 1896년 이제 독립문 만들고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신문 만들고 그리고요 고종보고 아라사 공사관에 간 고종보고 을미사변으로 놀란 고종이 공사관 도망갔잖아. 그래서 도로 돌아오세요 해서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 해서 이제 보수파 관료들이 모함해서 그걸 그대로 믿은 고종이 독립협회를 여러분 해산시켜버리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해산하고요. 고종이 황제 무한한 군권을 강조하는 대한제국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공부하잖아요. 1899년. 그래서 독립신문은 1896년에서 189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 이거 보시면 아까 독립신문이 여러분 독립신문에 무슨 기사도 있는 거예요. 경인철도 개통 1899년도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1872년 최초의 그거 도쿄 요코하마 그 철도 그 1899년 그거 서울과 인천 철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 여러분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그냥 서양 무기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양무운동의 한계를 절감했죠. 그래서 아예 서구식으로 다 바꾼 메이지 유신의 일본한테 발렸잖아요. 청일전쟁에서 1895년. 그래서 이후에 이제 법을 바꾸고 스스로 강해지자 서구식 문물까지 다 받아들이자 그 서구식 제도까지 받아들이자는 그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 뭐 일어나서 여러분, 그래서 변법자강운동, 청푸전쟁, 베트남 뺏기고, 청일전쟁, 1884년, 85년 청푸전쟁 패하고 10년 뒤에 1894년, 1895년 왜 패했는가? 그래서 서구식 의회제도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이제 변법자강운동 했는데 이게요, 이제 서태후 등 그거 서태후가 자신의 정권 유지하려고 보수파의 정권으로 이게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면 황제권이 약화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황제는 허수아비고 그 서태후가 더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 변법자강 운동이 여러분 그 1898년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의하단 운동은 그 1800년에서 1900년대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1899년에서 1901년요. 의하단 운동은 의학권으로 이제 총알도 피할 수 있으니까 청나라를 부축하고 양놈을 멸망시켜버리자. 그래서 막 이거 주장했던 애들인데 왜냐면 얘네들은요 지금 외세가 뭐 철도 강산 이런 이권을 막 침탈하고 하니까 노동자들 막 반발해서 일반 민중들 반발해서 일어난 건데 이게 그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됐잖아요. 진압되면서 진압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열강의 군대에 발렸다. 그러니까 더 개혁의 중요성이 절감되죠. 그리고 여러분 1904년에서 5년 그거 조선을 둘러싼 결승전 러일 전쟁에서 또 여러분 일본이 이기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서태후 등 보수파 세력도요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 개설, 과거제 폐지 등 이제 기존의 그 헌법을 세우자는 입헌파의 주장을 수용한 신정을 단행했다. 그래서 신정을 단행해서 이제 우리도 서구식 헌법을 만들 거야 해서 여러분 중국 헌법 초안인 흠정헌법 대강 흠이요 여러분 황제가 명령하는 거라고 했어요. 황제가 명령하고 정한 헌법의 그 중요 여러분 큰 얼개 대강을 초안을 1908년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요 보면 청황제 떠받들어야 한다. 황제가 다 가진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고 크게 실망을 해서 결국 입헌파 다수가 그냥 아예 청나라 없애고 새나라 세워야 된다는 혁명파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흠정헌법 대강 아까 몇 년 교과서에 나오는 1908년 흠정헌법 대강. 그래서 1908년 개실망 흠정헌법 대강으로 실망하고 이후에 여러분 1911년 신해혁명 일어나잖아요. 1908년. 그래서 서태후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요 없애버린 그거 백일천하 그 여러분 무술변법, 변법자강운동, 강유회의, 양치차오회 이런 주장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태양력이 채택되었다. 아까 앞에서 여러분 청이 외국가 돈 빌려오는데 담보로 철도를 담보로 하려고 민간 철도를 국유화한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이제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신식군대 뭐 신군 이런 애들이 주도로 결국 그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시 대통령으로는 순원이 앉고요. 근데 중화민국에서는 이제 뭐를 쓴다? 태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1912년 1월 1일, 이게 1월 1일 신정이잖아요, 여러분. 그 양력 달력으로 그 정월 1월 1일. 그래서 1912년 중화민국 건국부터 요 땅 태양력 사용해요. 그래서 교과서 다시 이거 보시면 태양력이 체계 세특됐다. 1912년 중화민국 수립 이후부터. 자, 3번 청일 수호 조규가 체결되었다. 여러분, 청일 수호 조규는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130쪽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거 난징 조약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이제 여러분 그 최초로 조공책봉이 아닌 서구열강과 근대적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서구열강 근대적 조약 체제에 편입된 청은 여러분 조공책봉 관계인 동아시아 질서에서도 이제 그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청은 누구와 일본과 대등한 조약인 청일 수호 조규를 맺었습니다. 1871년. 그 일본이 1868년 여러분 서구식 근대화 개혁 메이지유신 실시하잖아요. 메이지유신 3년 뒤죠. 3년 뒤인데 지금 원래 일본과는 전통적인 조공책봉, 그 일본이 뭐 여러분 책봉은 받지 않았지만 비정기적으로 조공은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등한 조약은요 서구 열강이랑만 맺는 건데 이 조약을요 조공 책봉을 맺어야 되는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동아시아의 최초의 여러분 대등한 조약, 지금 서구 열강과 맺은 건 불평등한 조약, 청과 일본과 또이또이하게 맺은 조약인 청일 수호 조규가 몇 년? 1871년 메이지유신 3년 뒤입니다. 조공체제와 다른 외교관계가 성립됐다. 교과서 여기 청일 수호 조규 1871년 메이지유신 3년 뒤. 그래서 그 일본이 큰형님인 그 동아시아 제일 큰형님인 중국과 여러분 그 대등한 조약 관계를 맺었구나. 자, 이제 4번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교과서 136쪽에 보시면 이제 일본이 그 이제 서구식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을 동아시아에 제일 먼저 했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서구식 개혁 그 메이지 유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헌법 제정을 통해서 헌법이 있는 입헌국으로서 이제 입헌국이고 문명국이라고 인정되는 국제질서에 진입할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대일본 제국 헌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등장했을까? 여러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소수의 정치가 뭐 사스마번, 조슈번 이런 그 여러분 그 에도 막부 때요 오히려 그 이 뭐 사스마번, 조슈번은 여러분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에도 막부 이제 여러분 도쿠가 이에야스한테 복속한 편이어서 이제 에도 막부 시기 내내 홀대를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 중심으로 이제 서구식 근대적 개혁하겠다는 이제 여러분 메이지 유신 천황한테 권력을 이제 막부에서 천황한테 넘겨주고 이제 여러분 서구식 근대적 개혁한 메이지 유신을 사스마번, 조스번 출신 중심으로 하거든요. 하면서 얘네들이 정치를 독점하니까 이제 나머지 번 출신 사람들이 우리도 정치를 좀 하자고. 근데 그걸 여러분 그 뭐 무슨 명분을 내걸고 왜 그거 왜 우리도 서구식 민주주의,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한다면서 왜 우리 헌법 안 만드냐 하면서 민중에게 권리를 달라 자유민권 운동을 하면서 이제 사스마번, 조슈번의 권력 독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메이지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고요. 이걸로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설립 요구하고 헌법안을 제시하는데 입헌정치 실현을 주장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맞는 소리잖아요. 그 서구식 문명국이 되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는 거 맞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년 뒤에 의회를 개설하겠다 라고 발표하고 의회 개설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여러분 이제 입헌국인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헌법 알아보러 보내요. 그런데 독일식 헌법이 짱이네. 우리한테 이거 받아들여야겠네. 이거 독일식 헌법은요, 외양은 입헌주의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거 군주 독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든 대일본 제국 헌법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의회가 만드는 헌법이 아니고 뭐요?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으로 공포했다. 이 대일국제국 헌법은 이거 1889년에 여러분 90년 넘어가기 직전에 89년에 이거 만들었다. 실제로는 여러분 민중의 권리 이런 거 잊지 않고 뭐예요? 그 천황의 선왕권만 막 강조되어 있는 것. 여기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과 1889년 대일국제국 1889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그거 1872년 이거 여러분 1871년에는 청일 수호 조규잖아요. 대등한 조약 체계. 근데 1872년 1년 뒤죠. 그러니까 그 메이지 유신 3년 후가 청일 수호 조규, 메이지 유신 4년 후가 도쿄 요코하마 이제 철도 개통, 그리고 자, 철도 개통이랑 사이에 있는 게 여러분 대일본 제국 헌법 1889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1899년 이거 1899년에서 1901년 그거 중국 의하당 운동 그 시작될 때잖아요. 근데 1899년 우리는 최초로 경인철도가 개통됐다. 그래서 사이가 이거 대일본 제국 헌법입니다. 4번. 좀 어렵죠.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한번 풀어놓으면 이제 시기를 아니까 앞으로는 그냥 거저 먹는 문제예요. 자, 이제 5번.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창간되었다. 여러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은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그런데 요코하마 그거 열차가 도쿄 요코하마 열차 1872년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거 여러분 해설지 EBS에서 다운받은 건데 일본에는 요코하마 철도가 개통되기 전이 1870년대 초에 아주 극초인가 봐요. 이때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창간됐대요.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 대일본 제국 헌법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초래형. 자, 이거 여러분 시기 문제 이거 킬 문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잘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가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시기 제국주의 군벌을 타도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군대를 출동시키다. 강동국민정부 군대 출동. 누가 출동? 이거 여러분 순환 가나무로 죽고 북벌 누가 한다? 장제스가 실시하잖아요. 그 혁명군 총사령부가 난창에 주도하다. 국민정부가 강조해서 우한으로 이동하다. 와, 우한으로 이동하다. 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다. 북벌 완성했다. 그래서 여러분 베이징에 있던 뭐시기가 도망가요. 만주궁벌 장쩌린이 도망가는데 쫓아서 국민혁명군이 쫓아서 만주로 올까봐 어떻게 해버려요. 장쩌린을 그 열차를 폭발시켜서 장쩌린을 폭사시켜버리죠. 일본군이요. 그럼 가의 전개과정. 이거 북벌의 전개과정, 북벌식이 있었던 사건으로 사실 옳은 것은 이거 여러분 알죠? 이거 지금 순원이요 1차 국공합작 했잖아요.